제가 외식업 브랜딩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브랜딩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단순히 스토리 만들고 로고 만들고 디자인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외식업 브랜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햄버거란 메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팔든지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음식이든 그 상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3, 4년 전쯤인가 햄버거병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리치와 아동들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덜 익힌 불고기 버거를 먹고 병에 걸려서 막 소송도 하고 법정 싸움도 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햄버거병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잘잘못은 일단 뒤로 하고 햄버거라는 음식은 뭐 피자, 감자튀김, 뭐 콜라, 치킨 이런 거랑 더불어서 대표적인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열량은 엄청 높지만 영양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정크푸드. 그러면 햄버거를 파는 입장에선 이 햄버거를 브랜딩하기 위해선 정크푸드라는 인식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햄버거가 정크푸드가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원래 전통적인 햄버거는 슬로우 푸드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지만 12세기에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고기에 빵을 넣어서 팔던 거가 유래가 돼서 햄버거라는 음식으로 재탄생이 된 겁니다. 이 햄버거가 발전하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이제 맛이 있기 때문도 있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이 영양소 피라미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빵, 고기, 유제품, 야채, 뭐 오일, 설탕, 소금 이런 것처럼 이 영양소 피라미드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재료가 햄버거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단백질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전통적인 햄버거는 서양식 보양 음식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영양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음식이 원래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도 수제버거를 많이 만들어 먹어왔고 요즘 잘 안 먹긴 하지만 아무튼 만들어 먹어오면서 이게 몸에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대체 왜 햄버거는 정크푸드로 둔갑이 된 걸까요? 햄버거의 재료 중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패티가 만들어지는 고기입니다. 수제버거집이나 뭐 맥도날드나 뭐 쇼식버거나 이런 데를 보시면 호주산 청정우 5% 소고기만을 사용한다라는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 소의 브랜드나 나이, 그리고 도축, 연월일, 유통이 언제 되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공개하는 업체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를 사용했어요. 한우를 사용했는데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도축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판매를 한참 지난 후에 하면 영양소는 당연히 파괴될 거고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한우도 마찬가지고 수입육도 마찬가지고 다 등급이 있습니다. 한우라고 다 같은 한우가 아니고 미국산 소고기라고 다 같은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고 하지만 많은 업체들은 우리는 100% 호주 청정우를 사용한다. 혹은 정말 아주 간혹 우리는 100% 한우를 사용하는 햄버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정확히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햄버거 업체들은 수입산 소고기를 씁니다. 100% 소고기를 썼다라는 얘기가 없는 곳들의 대부분은 버거 패티예요. 버거 패티는 분쇄육으로 만듭니다. 그럼 분쇄육은 뭘로 만드냐? 당연히 여러 부위를 갈아서 만들겠죠. 그리고 100% 소고기라고 어필되지 않는 곳들은 혼합육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혼합육은 뭐냐?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분쇄 개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쇄 개육은 뭐냐? 닭고기인데 좋게 얘기하면 닭고기고 이 개육에 닭 목뼈가 들어가 있을지 닭발이 들어가 있을지 닭 벼슬이 갈아서 들어가 있을지를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입육, 원육의 유통 과정을 보면 미국산이든 브라질산이든 뭐 멕시코산이든 뭐 아르헨티나산이든 어디든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소고기가 도축이 되고 얘가 가공이 되고 포장이 되고 수입을 할 때까지 기본 2달이 걸립니다. 2달이 걸리면 이제 그 안에 뭐 열처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1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도축한 지 최소 3달 정도가 된 소고기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통기한이 뭐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이렇게 찍혀서 들어와요. 단 이건 얼리지 않은 생고기의 예고 수입 냉동 소고기 같은 것들은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잘 적합한 위생 상태와 그리고 온도, 환경, 습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 도축되고 가공되고 유통되고 수입되는 것들은 뭐 유통기한이 이렇게 길는 게 이렇게 길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안전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소고기들을 미취학 아동이 덜 익혀 먹었을 때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같이 먹는 콜라나 감자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햄버거,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겁니다. 때는 햄버거가 정크푸드가 아니고 이 햄버거를 만드는
기업들의 책임감, 결여가 정크푸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브랜딩으로 돌아와서 내가 수제버거를 팔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좋은 소고기를 매장에서 직접 다져서 이런저런 양념을 넣고 버거 패티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브랜딩을 하고 싶어. 그러면 버거 패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버거 패티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100% 호주 청정우를 써서 버거 패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쉑쉑버거, 뭐 맥도날드 버거 이런 애들도 자기들도 100% 호주 청정우 소고기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호주 청정우랑 얘네가 쓰는 호주 청정우랑 같을 것 같지만 실은 같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똑같이 100% 호주 청정우를 쓴다고 큰 기업이랑 우리 매장이랑 같이 광고를 하니까 묻히는 거예요. 대기업이 믿음직스러워 보이니까. 그렇든 안 그렇든. 근데 실상은 우리 고기가 훨씬 좋은 고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어필할 거냐라는 거죠. 제대로 만든 햄버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슬로우푸드입니다. 이런 캐치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 100%의 소고기가 아니면 1억을 배상해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도 괜찮아요. 손으로 만든다고 다 수제버거냐? 뭐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버거는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취급하는 소고기의 이력 번호를 공개해서 어디 원산지고 어디 건지 약간 무슨 고깃집, 고급 고깃집처럼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고기는 다르고 우리 고기는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우리 고기는 진짜 좋은 고기야라는 걸 어필하는 거에서 햄버거의 브랜딩은 시작이 됩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큰 회사들이 햄버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많은 다른 브랜드들과 우리가 다른 거를 공개해야 돼요. 이쪽에서 100% 호주 청정우를 판다고 하면 우리도 만약에 100% 호주 청정우를 판매해요 라고 해봐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수제버거예요. 그럼 얘네랑 다른 거를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랜드의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장점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다른 경쟁 업체들이랑 차별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 와이프도 제가 엄청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면 잘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물며 내 브랜드, 내 햄버거도 내가 엄청 자부심이 있는데 이 자부심이 있는 걸 알려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고 그렇구나. 니네는 요 햄버거랑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 로고 제작, 디자인, 홍보, 마케팅, 내 브랜드만의 컬러, 톤 앤 매너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브랜드 하는 분들 보면. 근데 시작은 내가 파는 내 상품, 서비스, 음식을 제대로 알고 그 장점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